안녕하세요. 92세 현역 의사 권세환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병원에 나와 환자들을 진료하고 왔습니다. 어떤 날은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을, 또 어떤 날은 식사 중간중간 숨차다고 오시는 분을 만나곤 하죠. 저 역시 70대 무렵부터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다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 만큼 아픈 곳이 하나둘 늘어났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제 나이가 92세인데도 여전히 현역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을 산책합니다. 이러니 주변에서 늘 묻습니다. 선생님, 특별한 요법이나 약을 드시나요? 어디서 구하기 힘든 비싼 영양제라도 쓰시는 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꾸준한 약 복용이나 값비싼 건강식품보다 평생 소홀히 여겨왔던 4가지 신체 부위를 잘 관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6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며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얻은 깨달음입니다. 잠깐 상상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이 둔해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조차 버겁다고 느끼게 됩니다. 손주들과 밖에서 뛰노는 걸 포기하고 여행이나 취미 생활도 하나둘 그만두게 되죠. 어떤 분들은 이게 다 늙어서 그렇지 뭐 하며 마음 한편으로는 쓸쓸함과 불안함을 안고 사십니다. 저도 잘 압니다. 저 역시 한때는 매일 새로운 통증을 느끼며 역시 나이에는 장사가 없구나라고 한탄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60년의 의료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은 아주 명료합니다. 장수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생애 말년에까지도 활기찬 삶을 누리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신경 쓰는 부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그러나 몸 전체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부위들. 이 부위들을 제대로 챙기면 가슴 두근거림이나 관절 통증, 무기력감, 심지어 소화장애나 수면 문제 등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음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혹시 나이가 너무 많아 이미 늦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하신다면 젊었을 때보다 더 빠르게 효과를 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 중에 90세가 넘어 이 방법을 시작하고도 놀라운 변화를 체감하신 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에 더부룩함이 사라졌다거나 매일 아침 나가던 병원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되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분명 여러분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4가지 신체 부위, 첫 번째는 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을 그저 걸어 다니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발에는 무려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과 중요한 혈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씻기만 하고 말리는 것으로는 발의 역할을 충분히 살려낼 수 없어요. 발은 혈액을 온몸으로 재순환시키는 작은 심장 같은 곳이고 이곳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심장과 뇌, 나아가 내장기관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75세 무렵에 겪었던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발바닥이 찢어지듯 아파서 잠시라도 서 있기 힘들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발을 살펴보니 발 뒤꿈치는 거칠고 하얗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발톱도 영 뭔가 이상하고 발가락 사이에 염증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했어요. 피곤하면 퉁퉁 붓기까지 하니 이러다 진짜 걷기 힘들어지겠구나 싶었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발바닥을 마사지해주고 특히 발가락 사이 습기를 꼼꼼히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분들께 저녁 식사 후
20분 동안 발을 3840도 정도의 물에 담그고 소금을 한 줌 넣으세요. 그 다음 부드러운 타올로 꼼꼼히 닦아주세요.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끝까지 천천히 마사지하면서 굳은 살을 살살 제거해 보세요라고 조언합니다. 이런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발이 한결 편안해지고 온몸이 가벼워집니다. 저는 실제로 이 방법을 2주만 실천해도 숙면의 질이 훨씬 좋아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한 연구에서도 발을 따뜻하게 유지할 경우 말초혈관이 확장되어 수면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뇌가 몸이 쉬기 좋게 준비되었구나라고 인지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이 전신 건강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이 더 놀라워하시곤 합니다. 이제 발가락 사이까지 물기를 잘 말리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릴게요. 83세 김정자 어르신이 제게 오셨을 때 발가락 사이가 곰팡이와 습진으로 염증이 심했습니다. 단순한 무좀인 줄 알았는데 걷기도 힘들어졌어요. 다른 곳도 다 아픈 것 같고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샤워 후에 면봉이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를 충분히 말려주는 습관을 들였더니 한 달 만에 염증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노인분들에게는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발 관리의 또 다른 핵심은 적절한 신발입니다. 나는 그냥 집에서는 맨발이 편해라고 하시는데 맨바닥이 미끄러운 환경이면 발바닥이 더 쉽게 피로해지거나 관절이 부담을 받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노인 환자분들은 집안에서도 가벼운 쿠션이 있는 슬리퍼나 실내화를 권장합니다. 특히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면 낙상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이상의 환자분들은 낙상으로 인한 골절, 그 이후의 합병증으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을 예방해주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신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신체 부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겨드랑이라고 하면 대부분 땀 냄새 나는 곳이잖아 라며 피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겨드랑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림프절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림프절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아내고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일종의 해독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땀 냄새를 없애려고 각종 강한 데오드란트나 향수만 뿌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결과 땀이 아예 차단되어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76세 이영자 할머니가 여름철만 되면 겨드랑이가 붉게 부어오르고 가려움증을 호소하셔서 진료실에 오셨는데 늘 향이 강한 스프레이 타입 데오드란트를 수시로 뿌리시더군요. 땀샘 자체를 막아주는 성분이 들어있다 보니 땀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속에 갇혀 염증이 생긴 사례였습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겨드랑이를 샤워할 때마다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고 물기를 충분히 말려주되 인공향료나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간 제품 대신 베이킹소다나 사과식초, 희석액 등을 활용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림프 마사지도 추가로 알려드렸죠. 손가락 끝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살살 누르며 목에서 팔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동작입니다. 한 달 뒤 이영자 할머니는 올여름은 예전처럼 겨드랑이가 가렵지 않고 몸도 훨씬 가벼운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림프절 기능이 회복되어 몸 안 노폐물이 잘 빠져나갔기 때문일 겁니다. 저 역시 60년 넘게 진료하며 겨드랑이 관리를 조금만 신경 써도 환절기마다 감기가 들던 분이 훨씬 건강해지는 사례를 자주 봤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림프학회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데 림프순환이 원활하면 면역세포의 이동도 활발해져 감염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관리해야 할 부위는 허벅지 안쪽,
특히 서해부 사타구니 영역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마찰이 가장 심한 부위라서 대충 씻거나 제대로 말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은 대퇴동맥과 림프절이 밀집된 지역이라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가 자주 붓고 심하면 간 기능이나 비뇨생식기 계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78세 때부터 이 서해부 관리를 꾸준히 해왔는데 그전에는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퉁퉁 부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환자 중에 80대 분이 선생님, 전 허벅지 안쪽을 매일 스트레칭하고 오일 발라주니까 다리 부종이 많이 나아졌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샤워할 때도 허벅지 안쪽을 거울에 비춰보며 꼼꼼히 씻고 따뜻한 물로 어느 정도 풀어준 뒤에 벤 자세나비 자세로 허벅지 안쪽을 늘려주고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오일이나 보습제를 발라 마찰을 줄여주는 거죠. 두세 달 지나니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오전에 집에서 출근 준비할 때부터 다리가 한결 가볍고 저녁까지 앉아서 진료해도 예전처럼 발이 퉁퉁 붓지 않아요. 제가 진료실에서 소개해드린 이 방법을 한 10명 정도의 환자들에게 권했더니 9명 정도가 눈에 띄게 부종과 피곤함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허벅지 안쪽 같은 데까지 신경 써야 하나 생각하시겠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주요 경락이 지나가는 길로 보며 서양의학에서도 림프절과 혈관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죠. 마지막 네 번째 부위가 바로 등과 두피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머리가 무거워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꾸 깜빡깜빡한다는 점입니다. 저도 70대 초반에는 나도 드디어 치매가 시작되려나 하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두피 마사지를 시작하고 등 근육을 풀어주는 습관을 들이면서 그런 증상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두피에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몰려 있고 머리 피부가 굳어지면 뇌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뇌혈류가 좋아지고 목과 어깨 근육 긴장도 풀려서 머리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샴푸할 때 손톱이 아닌 손가락 지문 부분으로 두피 전체를 원을 그리듯 천천히 누르시면 돼요.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에서부터 허리까지 이어지는 근육이 뭉쳐 있으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호흡도 짧아집니다. 82세 이근호 어르신은 등 상부, 즉 날개뼈 주변이 늘 뻐근해서 호흡이 거칠고 계단 몇 층만 올라도 가슴이 턱턱 막힌다고 했어요. 그런데 매일 저녁 긴 손잡이가 달린 브러쉬로 등을 마사지하듯 씻고 샤워 후에는 공 마사지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고 그것을 바닥에 두고 그 위에 누워 천천히 움직이기를 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을 한 달간 실천하더니 지금은 걷는 것도 훨씬 편하고 숨도 덜 찬다는 겁니다. 등과 두피 관리는 뇌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에도 유리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한가, 왜 이렇게 의욕이 없을까 했는데 알고 보면 근육이 계속 긴장돼서 혈액순환과 신경전달이 원활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저 역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벼운 목 스트레칭과 어깨 돌리기 그리고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눌러주는 동작을 5분 정도 해주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면서 하루가 훨씬 기분 좋게 시작되곤 합니다. 자, 이렇게 4가지 부위를 관리하는 방법을 쭉 설명해 드렸는데 이걸 매일 전부 다 하라고요? 하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일 단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발 관리에 집중하고 화요일에는 겨드랑이 관리에, 수요일에는 허벅지 안쪽, 목요일에는 등과 두피 이런 식으로 요일 스케줄을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아침에는 발바닥 스트레칭, 점심에는 허벅지 스트레칭, 저녁 샤워 중에는 겨드랑이와 두피 마사지, 자기 전에는 등과 허리 스트레칭. 이렇게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 넣으면 됩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났을 때 습관처럼 발가락을 쫙 벌리고 발목을 돌려주고요. 목이랑 어깨를 가볍게 돌려준 뒤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허벅지 안쪽 나비 자세 스트레칭을 잠깐 합니다. 낮에는 환자 진료를 보다가도 쉬는 시간에 양쪽 겨드랑이를 1분씩 문질러주는 림프 마사지를 해주고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샤워할 때는 두피를 충분히 문질러주고 등도 브러쉬로 살살 문질러 줍니다. 자기 전엔 3분 정도 허리를 살짝 들어 올려서 척추를 풀어주는 동작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루 종일 바쁘다고 해도 이 모든 걸 합쳐봐야 20분 남짓밖에 안 걸려요.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이렇게 꾸준히 하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90세가 넘은 저도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는데 60대나 70대 분들이 시작하면 훨씬 빨리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65세 전후에 이 습관들을 시작한 분들은 아예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속도를 늦추거나 하루 복용하는 약의 양을 줄이는 경우도 봤습니다. 고혈압 환자분이 선생님 10년 가까이 먹던 혈압약을 이제 절반만 먹어도 수치가 잘 유지된다라고 기뻐하실 때마다 저도 정말 뿌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하자, 다음 주부터 해보자 이렇게 미루다 보면 1년, 2년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 몸 상태는 점점 더 약해지고 회복력이 떨어지죠. 반면 작은 실천이라도 오늘 딱 시작해보면 일주일, 한 달 뒤에는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곧 지속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요. 저는 지금도 매일 환자분들께 이 4가지 부위 관리를 강조합니다. 교과서적인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호전되는 걸 지켜봤고 저 자신의 몸이 증명해줬으니까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고령층 건강유지법으로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도 어렵지 않습니다. 발과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이곳들만 잘 챙겨도 놀라운 변화를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아픈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배우고 실천하면 더 의지가 되거든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계획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놓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92세 현역 의사로서 이 4가지 부위 관리만큼은 진심을 담아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